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코이카 글로벌 인재 통합 설명회 코이카 글인 언박싱 현장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장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호응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벌써 오늘 세 번째로 코이카 설명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딱 어제 스크립트를 받아서 봤더니 첫 문장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가을의 끝자락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딱 그거를 보자마자 어머 벌써 가을 끝났어? 저 깜짝 놀랐어요. 10월인데 날씨가 어찌나 변덕스러운지 덥고 춥고 해서 가을을 느낄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끝이라고 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길에 이렇게 딱 창문을 봤더니 단풍이 들긴 들었더라고요. 근데 얘네가 지금이 여름이야 겨울이야 헷갈려서 눈치 싸움하느라 아직 절정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가을이구나 이제 벌써 끝나가는구나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훗날 2024년 가을을 떠올렸을 때 그때 맞아 나 코이카 설명회 갔었지 그때 재밌었어 유익했어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시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와 함께 또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카 개발협력 인재사업실의 김상우 실장님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이카 개발협력 인재사업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상우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고요. 가을의 끝자락 사회자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 가을이라는 계절 자체가 주는 의미는 각자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뭔가 이제 올해를 슬슬 마무리하고 맞아요. 다음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계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훗날 말씀하셨다시피 훗날 2024년 가을을 떠올려드는 순간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실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개발도상국 현장에 있을 수도 있고 NGO 사업장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코이카 사무소에 있을 수도 있고 해외 봉사활동 현장에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쪼록 그 현장에 계실 때 2024년 가을 한번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진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참 여기 코이카 설명회는 올 때마다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행사 현장에 많이는 없습니다. 근데 올 때마다 한 번은 약간 영화 시사회장 같았다가 한 번은 예능 프로그램을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가 매번 이렇게 컨셉과 테마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을 하는 코이카 팀인데 오늘은 또 어떤 걸 준비했을까 기대를 하면서 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좀 부담으로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근데 오늘은 딱 왔더니 약간 갤러리 같기도 하고 전시장 같은 느낌도 저는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유익한 시간 1층에서 보내고 오셨나요? 네, 보면서 우리 직원들 진짜 힘들겠다. 고생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머리 아프시지 않으세요? 부담되죠. 무엇보다 계속해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그만큼 또 이 사업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사회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아까 갤러리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 테마가 있지만 오늘은 또 테마파크 같은 구석구석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직접 찾아보고 많았잖아요.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회에서도 아까 말했지만 시간은 조금 단축했지만 내용은 더욱더 꽉꽉 담았거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어떤 거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 행사는 그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봉사단과 자문단 중심으로 우리가 설명회를 꾸준히 해왔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은 반면에 그에 더 보태서 우리 YP나 KMCO, 그다음에 UNB 대학생 봉사단처럼 개발협력 인재로서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정보도 같이 담아서 글로벌 인재 사업본부에 속해 있는 모든 실 팀들의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들려주실 이야기 무슨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얘기해 주신다고 하는데 원래 대놓고 하는 말보다 뒷얘기가 더 재밌잖아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준비되어 있죠?
예, 일단 올 한 해 저희 글로벌 인재 사업본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각각 이제 해외봉사단 사업과 개발협력 인재 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거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PPT 화면 띄워주시죠. 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우리 코이카 글로벌 인재 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우리 지난 34년 전에 처음 시작됐던 코이카 해외봉사단 사업, 사실 코이카 해외봉사단 사업도 일반 봉사단 사업 외에 프로젝트 봉사단, NGO 봉사단, 청년중기 봉사단 굉장히 세분화됐고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사업이죠. 그와 더불어서 또 우리 전문가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코이카 자문단 사업, 이렇게 지금 그간에 저희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4개의 동그라미, 영 프로페셔널, UMB 대학생 봉사단, 코이카 코디네이터, 그 다음에 다자협력 전문가 사업도 오늘 같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유형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코이카 개발협력 경력 사다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관심이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경력사다리 그야말로 우리 개발협력 생태계 내에서 어떻게 내가 차곡차곡 경력을 쌓고 경험을 쌓아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코이카 프로그램들을 단계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사다리라 했을 때 처음 발을 디디는 입문 단계가 있겠죠. 네, 그래서 개발협력 생태계에 처음 입문하는 단계는 우리 해외봉사단, 그 다음에 UMB 대학생 봉사단, 영 프로페셔널 이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2단계로서 내가 이제 코디네이터나 다자협력 전문가, PAO 등 초급 전문가로서 실무를 관리하면서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는 이런 단계를 저희가 도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구축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공공 부분, 민간 부분 혹은 국제기구에서 각 지역별 전문가, 분야 섹터별 전문가, 행정 전문가로서 근무하게 되는 안착 단계를 저희가 개발협력 경력 사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봉사활동 갔다 오면 끝 이게 아니라 처음에 진입하는 단계부터 그거를 개발해서 미래 향후의 나의 계획까지 쭉 세워볼 수 있는 그런 경력 사다리 개념이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협력 인재 프로그램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코이카가 달려온 길, 그리고 또 저희가 많은 노력과 또 열정을 쏟아부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되지 않았던 내용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하나씩 네.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화면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개발협력 인재 사업은 이렇게 5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사무소나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YP, 아니면 국내 우리 NGO나 대학 등에서 근무하는 국내 YP, 이렇게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UMB 대학생 봉사단, 다자협력 전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사업들이 뭐 빠른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도 있고 그거보다 늦게 시작한 사업도 있지만 어쨌거나 2020년 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니까 2021년도부터는 약간 선발 인원의 차이가 보입니다. 아마도 코로나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2020년 3월 그때 어느 공간에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선언을 했던 그 순간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벌써 4년이 훨씬 넘은 일이지만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월드 프렌즈 코리아 해외 봉사단, YP 등등 약 1,470명 정도가 일시에 철수를 하는 이런 맞아요. 코이카 설립 이후에 어마어마한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한 분도 감염 없이, 한 분도 어떤 불의의 이런 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됐고요. 그 이후에 다시 회복을 해서 어쩌면은 코로나 이전보다 보다 내실을 가하고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원상복구를 한 거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코이카 개발협력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그만큼 개발도상국에서 우리 청년들, 우리 국민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많이 기대하고 있다, 맞아요. 많이 바라고 있다라고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표는 이제 대륙별로 이제 그 분포도를 저희가 수치로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일단 전통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계속해서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중남미 순으로 가고, 이거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래도 아프리카 지역과의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아프리카 정상회의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프리카와의 개발 협력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만큼 그쪽으로 한번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2024년도 현재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예, 지금 현재 활동 인원 한번 같이 볼까요? 일단은 우리 해외 사무소나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YP들이 지금 현재 96명이고요. 11월 말부터 또 파견될 분들이 60명이 지금 현재 국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파트너 기관, 대학이나 NGO나 국제기구, 한국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는 해외 사업수행기관 YP 지금 약 한 160여 개 기관에서 지금 30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고요. 지금 코디네이터는 164명, UMB 대학생 봉사단은 23명, KMCO는 58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항상 볼 때마다 국내외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다양한 활동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내가 좀 빨리 알았더라면, 제가 지금 애 둘에 이미 청년이 끝났는데 맨날 올 때마다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거든요. 돌아가면 나도 꼭 하리라. 다시 한번 또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럼요. 예. 돌아가면이 어디로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로 돌아가면, 그렇죠. 애가 없을 때로 돌아가면. 예, 그 기회가 분명히 한 번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시게 된다면 그 어느 순간으로 꼭 참여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만 해도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협력 인재로서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여자들의 활동 환경과 그리고 이후의 경력 개발을 위해서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주요 꼭지 세 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먼저 사실 아까 전에 사회자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디네이터가 우리 경력사다리 개발의 몇 저 단계였는지 확실히 알아요. 혹시? 1단계는 준비하는 단계, 실문이 2단계잖아요. 그렇죠. 2단계, 예, 스텝 맞습니다. 2. 스텝 2 2단계 박수 안 나오나요? 박수 박수. 맞췄으면 박수. 네, 좋습니다. 예, 코디네이터는 그야말로 우리 경력사다리 개발의 징검다리예요. 예, 딛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개발 협력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그간에 이제 코디네이터 제도는 사실 2004년부터 생겼거든요. 사실 저도 코이카 코디네이터였습니다. 봉사단 마치고 코디네이터하고 그러셨구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오,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코디네이터 제도 자체가 월드 프렌즈 코리아 사업, 기타 국별협력 사업이나 다른 민협 등 개발협력 사업 이렇게 딱 양분화가 되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장점도 있었던 반면에 코디네이터를 다녀오고 나서는 자기가 근무했던 분야 외에는 더 이상 진로를 좀 넓게 확장하고자 하는 이런 옵션이 너무 적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1년여 정도 외부 자문과 컨설팅과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 코디네이터 제도를 통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코디네이터의 구분 없이 그냥 코이카 코디네이터 딱 하나로 저희가 통합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해외 사무소 현장에서 다양한 개발 협력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 제도에 적용이 돼서 올해 상반기에 저희 코이카 코디네이터로 채용이 돼서 지금 파견돼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약 3개월째 이루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맡게 되는 업무들을 저희가 다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한쪽으로 치우쳤던 이런 업무들이 이를테면은 나는 뭐 사무소 운영 지원, 안전관리, 회계, 행정 분야만 2년 동안 계속하고 어떤 분은 봉사단, 자문단 관리만 2년 동안 계속하고 이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 분장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통합 코디네이터의 개편의 가장 큰 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국가 간에 물론 이제 국가마다 경제 상황이나 물가 수준이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등급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코디네이터 간에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임금 편차가 너무 컸던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도 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그 어떤 실망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임금 체계도 저희가 약간 손봤습니다. 네. 무엇보다 징검다리면 우리가 코디네이터 제도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좋은 경험과 또 역량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노력을 위한 저희가 역량 개발비 예산도 지원을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코이카에서도 다양한 직무 컨설팅과 교육을 좀 다채롭게 진행을 해서 개발협력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이제 스텝 2에서 스텝 3로 가야 되잖아요.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많은 제도들을 좀 변경을 했다. 2에 끝나는 게 아니라 3단계로 도약을 위해서 많은 부분 수정을 했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아무래도 경력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 자격을 조금 낮췄다. 진입 장벽을 낮췄다. 이런 말이 또 들려와요. 그렇죠. 사실상 코디네이터 제도가 지금 약 20년째 이루고 있는데 초반에 이제 뭐 옛날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원할 때는 사실상 그 TO도 적었고 자격 요건도 사실상 정확하게 디파인되지도 않았고 네. 계속해서 2년 이상 뭐 3년 이상 이런 요건으로 왔는데 어쨌거나 이제 코디네이터 통합과 함께 저희가 코디네이터 지원 자격을 개발협력 분야에 1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이면 가능하다. 즉 해외 봉사단 1년 YP 1년, 즉 1단계라고 본다면 그런 경력을 가졌다면 지원 자격을 그리고 코디네이터로 지원하실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좀 낮췄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저 한 가지 제가 더 설명을 드려보면은 네. 아까 전에 여기 화면에 보시는 요 가운데 있는 국제기구 부분입니다. 설명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성수에서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국제기구의 인사채용 담당자가 직접 오셔서 우리 국제기구는 이런 분을 원합니다. 실제로 인터뷰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봅니다라는 내용을 굉장히 생생하게 저희가 주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호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고 특히나 매년 개최하는 여러분들 외교부 주관에 외교 톡톡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한번 키워드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네. 매년 개최가 되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도 저희가 직접 거기에 가서 우리 YP 제도, 코디네이터 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프로그램을 상세히 소개드리면서 우리 국민들과 조금 더 가깝게 소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정부 기관에서도 굉장히 많은 제도가 있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못 받아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지원만 하면은 어떻게 사업금도 나오고 뭔가 제도가 많은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듯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주체들이 홍보를 직접 나서서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정보를 알리는 활동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마지막 요거는 아까 전에 경력사다리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가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개발협력 인재로서 1단계든 2단계든 그 다음 단계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이런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코이카도 내부적으로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DX를 넘어 요즘 AX라고도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해외에서 근무하는 YP 분들, 대학생 봉사단, KMCO 그다음에 코디네이터까지도 이런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저희가 편성을 했고 온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돌아보니까 2024년 개발협력 인재사업실에서는 그동안 참가자들의 불편함, 애로사항, 바람들을 많이 듣고 또 개선한 한 해였다. 일 잘한 한 해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 스토리를 잠깐 소개해드릴까 해요. 네. 이미 이분들을 사전 행사 때 만나신 분들도 여기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짤막하게만 소개를 드리고 네. 이따가 우리 사전 행사에서 같이 만나지 못하셨던 분들은 2부 행사 때 말씀을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먼저 김경서 YP님입니다. 전 YP님이시죠. 네. 볼리비아 사무소에서 YP로 근무하시고 나서 다양한 또 업무 경험을 현장에서 하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나의 커리어를 좀 더 확고히 하셔서 지금은 저희 코이카 오. 인도지원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네. 예, 어디 계시죠? 혹시? 예, 어, 저기 네네. 뒤에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생생하게 코이카 입사에 대한 거, 우리 YP 경험을 하면 코이카 입사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이런 내용까지도 한번 네. 생생하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용태님. 김용태 우리 코디님, 아프리카 가나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같이 마찬가지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는 잠깐 안 계신 네. 것 같아요. 예예예. 코디네이터로서 근무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고 또 어떻게 나의 커리어를 개발하는데 그 제도를 잘 활용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이따가 김용태님을 찾으셔서 한번 말씀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볼까요? 계속해서 보면은 UNV 활동 이후에 국제기구 진출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격을 체득했다는 사례, 박성영님의 사례가 있고, 또 정희돈님의 사례를 보면은 KMCO 경력을 통해서 국제기구에 진출했다, 이런 또 사례가 있죠. 맞습니다. 이 두 분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같이 계십니다. 아까 전에도 굉장히 주위에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인사조차 건네기 좀 힘들었는데요. 오, 인기가 많으셨나 봐요. 네, 아무래도 사실상 아이러니하지만 이거는 정의돈 전문가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이러니하지만 국제기구에서 근무를 하려면 국제기구 경험이 있어야 돼요. 유엔에서 일하려면은 유엔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유엔 신분으로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진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 외교부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도 우리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용이하고 편하고 안전한 프로그램이 저는 UNB 대학생 봉사단 그리고 KMCO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따가 이제 박성영 UNB 대학생 봉사단님 그 다음에 정희돈 전문가님께서 와 계시니까요. 한번 생생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부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생생하게 실제로 다녀오신 이런 사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사회자님 질문인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질문 4가지가 들어왔죠.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이야기고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해서 오신 거잖아요. 네, 네. 속 시원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4개를 저희가 그 사전 질문을 통해서 접수한 내용을 이렇게 초이스를 했는데요. 네. 일단 2개는 제가 사실 시나리오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제 내피셜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질문은 플로우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번부터 제가 대신 읽어볼까 봐요. 경력 사다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던데 그러면 꼭 1단계부터 경력을 쌓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yes, no라고 한다면 어떤 답변이 맞을까요? 하나, 둘, 셋. X. 오, 네, X, 맞습니다. X.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각자가 가진 지금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시잖아요. 그죠? 이미 나는 개발협력 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셨고 그리고 그게 지역이든 섹터든 간에 내가 전문성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 그분들은 사실상 코이카 개발협력 경력사다리 1, 2단계를 패싱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3단계에 나가기 위해서 징검다리 일자리인 2단계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2단계로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3단계를 여러 그 일자리가 있지만 그게 코이카 직원이다.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YP 경험이나 봉사단 경험이나 코디네이터 경험이나 이런 경험을 하셨던 것이 분명히 가점이 있거든요. 유리하잖아요. 예, 채용 시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전 단계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고 2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디네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력 1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YP 1년, 봉사단 1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답변이 잘 되셨으리라 생각하면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2번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코이카 코디네이터의 합격 전략이 궁금합니다. 여기 오셨으니까 좀 꿀팁 나와야 돼요. 예. 그거 들으러 오신 분들이에요. 예, 제가 이제 부담감. 그렇죠,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코디네이터 채용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이 어떤 기준으로 선발합니다라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네. 옳은가, 저희 직업윤리에 위배되지 않은가. 사실상 뭐 기계적으로 답변하면 채용 공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라고 그거 안 말씀드리겠- 궁금해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거는 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약에 면접위원이라면 다행히 저는 면접위원은 못 들어갑니다. 네. 제가 면접위원이고 제가 경험했던 코디네이터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신 지금 164명의 코디네이터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은 사실상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1년 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면접 장소에서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뭐 자세를 바르게 하고 뭐 아이 컨택을 하고 이런 거 말고요. 실제로 내가 코디네이터 면접위원에게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코디네이터 제도를 이렇게 활용을 할 것이고
이걸 통해서 나는 개발협력 분야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심오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안타까운지 어떤지 모르지만 면접위원들은 그게 그냥 의례적으로 준비된 답변인지 아니면 진솔하게 마음에서 나온 얘기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계속해서 좀 훈련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게 가장 필요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 나의 백그라운드를 자신 있게 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성과를 거뒀고 이러한 부분은 부족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보완하려고 노력합니다. 라는 얘기는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히스토리는 블로그나 SNS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 네. 면접 후기들 많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걸 보더라도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부분에 좀 중점을 가지고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진지하게 가져봐라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뭘 좋아하고 뭘 어떻게 하고 싶고 나아가서는 내 미래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나를 좀 잘 둘러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다자 협력 전문가 KMCO에 선발되려면 석사 학위가 필수로 요구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것도 사실 X죠. 예. 저희가 학위를 필수 조건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이제 그 채용하는 조건들을 저희가 다 받아서 채용 공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석사학위 필수라고 된 그 직위도 분명히 있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제한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답변드리고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네, 끝으로 네 번째 모집 공고에 기재되어 있는 요건 및 우대사항 외에 실제로 현장과 실무에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굉장히 알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가서 하려면. 맞아요. 네. 근데 마침 제가 요 4번 그거에 대해서는 요 다음에 실제로 우리 공공 부분, 민간 부분, 기업, NGO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어떤 역량을 갖춘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까?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 내용을 맞아요. 준비를 했으니까 네. 그 장표로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장 띄워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코이카 개발협력 경력 사다리 제도 외에 다양한 분야의 진로 또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보니까 공공기관, 국제기구, 민간기업, NGO, 학계 이렇게 부문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생태계라고 하면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뭐 어디가 더 편하고 어디가 좋고 어디가 더 합격하기 좋고 이거는 개인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내가 어떤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할 것인가 준비를 할 것인가를 한번 결정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장표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실 개발협력 분야는 들었을 때 굉장히 좁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고 분야가 넓다는 것이 좀 놀라웠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는 과연 그러면은 2025년을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다양한 옵션들 중에 어디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미 한 번 이상 경험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또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어떤 대학원 과정도 점점점 내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 경험 중심으로 많이 선택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상 뭐 하나 뭐 좋고 나쁘고에 대한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아까 마지막 질문에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이어가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우리 개발협력 업계는 아까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고 했는데 크게 NGO, 기업, 공공기관 이렇게 근무하시는 중견급 이상의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동료를 채용하겠습니까? 라는 걸 한번 제가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자, 요 세 가지입니다. 크게 요 세 가지 한번 맨 위에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보시고 요 NGO, 기업, 공공기관 중에 어떤 기관이 어떠한 동료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맞춰보시죠. 세 가지 그룹핑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NGO에서 말한 답변이 어떤 걸지, 기업에서 말한 답변이 어떤 걸지, 끝으로 공공에서 말한 답변이 어떤 걸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맞춰주시는 분에게 저희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오, 나왔어요. 손 들고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괜찮아요. 어떻게 저 청 재킷 입으신 분?
기업, NGO, 공공순위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다 맞춰야 돼요? 아니면 한 개만 맞춰도 돼요? 저는 요 세 가지 중에 요거는 요거 같습니다. 아, 하나만? 일단 하나만. 한번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정답이 점점 좁혀지는데요. 네. 저 뒤에 계신 분. 네. 네. 일단은 첫 번째 하실 거예요? 가운데 하실 거예요? 끝 하실 거예요? 가운데가 일단 만만해 보이나 봐요. 가운데. 공공?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일 빨랐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가운데? 딩동댕동. 네, 맞습니다. 네, 주워 먹기 예, 상품. 이거 드릴게요. 네. 네,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NGO랑 기업만 남아 있습니다. 손 들으셨어요. 마지막에 NGO.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원킬 전달 커피 좀 쿠폰 부탁드릴게요. 나가고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럼 그 다음은 그냥 손 빨리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없어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커피 쿠폰 없는 걸로. 한번 슬라이드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제가 실제로 한번 근무하고 계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더니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런 분들과 근무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우리 공공 부분에 있는 소통의 중요성 계속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동료를 원한다라는 거고요. 우리 사회적 기업, 우리 스타트업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바로 주저앉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회복하는. 네.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NGO에서는 본인의 가치를 잘 알고 개발할 줄 아는 이런 동료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 의미 있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은 다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그런 역량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러면은 미래에 우리가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동료에게 한마디 한다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공공민간 할 것 없이 우리 먼저 이 업계에 내가 봉사활동을 먼저 할지 아니면 개발협력 전공을 할지 아니면은 뭐 YP를 할지 모르겠지만 망설여지고 계시다면 발을 먼저 디뎌라. 그러면 그 고민을 같이 나눌 수만 명의 동지들이 여기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기업도 어디서든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고민할 동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NGO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가치, 나의 일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함께하는 동료를 원한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그룹별로 현직자의 고충과 함께 가치관이 좀 잘 드러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발협력 인재의 마지막 이야기 2025년에 대한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표입니다. 일단 개발협력 인재는 이렇게 5개로 구성이 되고요. 일단은 오는 12월부터 우리 국내 사업생 기관 YP 약 280명 정도를 동시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는 각 기관별로 그리고 코이카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나가고요. 우리 사업생 기관 YP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채용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네. 국내 사업생 기관 YP부터 내년 봄에는 우리 해외 YP 그다음에 코디네이터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 이제 따뜻한 봄바람이 불 때는 UMB 대학생 봉사단 KMCO 채용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또 참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 하셨습니다. 어떤 시도인가요? 예, 요 세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할까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 해외 사무소 YP 여기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국가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쌓을 수 있는 가장 큰 전문성 중에 하나는 행정 업무에 대한 경험도 있지만 바로 지역에 대한 전문성, 즉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어 역량을 좀 더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지 학습비를 좀 더 확대를 하고 학습 기간도 좀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네, 역시 우리 코이카는 잘 또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준비까지 철저하게 다 계획이 있는 기관이다. 코이카 정말 잘 일 잘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2025년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솔깃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국제기구 파트너십도 강화한다는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UNB 대학생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엔 산하 기구에 모두 다 이제 참여를 하고 있지만 KMCO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파견할 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8개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가 국제기구를 지금 아직 협상 단계에 있긴 하지만 유엔 여성기구라든가 그다음에 국제이주기구라든가 다양한 지금 분야로 우리 국제기구로 진출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 한 해의 개발협력 인재 사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김상우 실장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시간은요 또 하나의 코이카 글로벌 인재 사업인 해외 봉사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발표를 해주실 성기훈 전임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이카 해외봉사 모집팀의 성기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앉아 있을 때 몰랐는데 지금 자리에 서니까 좀 긴장이 많이 돼서 정말 죄송한데 물 한 잔만 마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아왜 그러세요? 프로답게 하셔야지. 아 우리 또 전희님께서 새 신랑이 되셨대요. 아 그래서 얼굴에 또 빛이 나지 않나요, 여러분? 앞서 김상우 실장님께서 네. 개발협력 인재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코이카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코이카 해외봉사단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 이거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가장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일단 봉사단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코이카 봉사단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많은데 저희도 문의를 받을 때 보면 뭐 전화 받으면 코이카 그 봉사단 있잖아요. 그 거시기 봉사단 있잖아요.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봉사단 프로그램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 봉사단, 그 시기 봉사단이 어떤 건지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이카 봉사단 프로그램으로는 저희가 일반 봉사단, 프로젝트 봉사단, 청년중기 봉사단, NGO 봉사단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WFK 코이카 자문단이라는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WFK 말이 어려워요. 저는 Y2K는 알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네. 웃는 사람은 동년배. 네, 맞습니다. WFK란 말은 월드 프렌즈 코리아란 말의 약자인데 저희 정부에서 파견하는 모든 봉사단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부르는 통합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월드 프렌즈 코리아는 현재 코이카에서 통합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WFK가 붙으면은 아 정부기관에서 주최하는 거구나라고 바로 알 수가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근데 사실 제 생각엔 오늘 관심 있으셔서 오신 분들은 월드 프렌즈 코리아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프로그램별로 어떤 것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 봉사단인데요. 일반 봉사단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 파견을 한 우리나라의 코이카의 대표적인 봉사단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지에서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직종 관련 전문 기술과 또 지식을 전수해 준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파견 직종은 5개 분야에 49개 직종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 직종별로 혹시 필수 자격증을 갖추셨다면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신 정말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990년부터면은 정말 우리나라 국제개발 협력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역시나 대표 프로그램 닿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저도 그렇지만 혼자서 파견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하려고 하는 게 청년중기 봉사단입니다. 청년중기 봉사단은 5개월 동안 팀을 이루면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으로 나이 제한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에 우리 국민들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활동 기간이 짧고 아무래도 팀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청년분들이 좀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같이 활동하는 팀원이 있다는 게 너무나 좋은데 그런데 프로젝트 봉사단 이것도 또 팀제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차이점이 어떤 걸까요? 정확합니다. 프로젝트 봉사단도 팀제로 활동하기 때문에 사실 비슷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프로젝트 봉사단은 국가별로 또 사업별로 전문화된 국제개발 협력 국제개발 협력 팀을 구성해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조금 더 사업 성과 중심의 봉사단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서 제가 청년중기 봉사단은 만 34세 이하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프로젝트 봉사단은 수요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수요에 따라서 연령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한 사업도 있으니까 혹시 조금 연령이 되시는데 팀으로 활동하고 싶다 그런 하시면은 프로젝트 봉사단.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NGO 봉사단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주시죠. NGO 봉사단은 파견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NGO와 또 개발 협력의 전문성을 보유한 코이카가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서 현지에 있는 NGO 사업장에 봉사단을 1년 동안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NGO 사업이니까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제 생각엔 NGO 봉사단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옆에 거 마저 하면은 옆에 마지막으로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인 코이카 자문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문단 프로그램은 협력국의 정부 부처 그리고 공공기관에 파견이 되셔서 전문 지식과 또 정책 자문을 전수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종 관련해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으신 분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별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해외 봉사단 그 모시기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명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해외 봉사단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보이시는 자료는 코이카 해외봉사단이 처음 파견되었던 1990년도부터 작년도 2023년까지 활동하셨던 인원들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네, 그래프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앞서서 봤던 그래프처럼 2020년부터 뚝 떨어져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역시나 또 코로나. 역시나 또 코로나인데요. 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현지 파견이 불가했기 때문에 봉사단 분들은 아까 김상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로 복귀를 하시고 또 원격 활동으로 전환을 하셔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선발 수도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보시면 요거는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지원율을 준비해봤는데요. 요것도 보시면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집 인원이 굉장히 줄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파견을 재개한 2022년도에 조금 늘어나고 그리고 작년도에는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일반 봉사단이 아무래도 제일 활동 인원도 많고 선발도 많이 되는데 그런데 또 지원율을 보시면 NGO 봉사단이 가장 지원율이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면 아시아에서 활동하신 분이 가장 많기는 한데 그래도 아프리카, 중남미 대륙도 못지않게 또 파견을 많이 가셨어요. 그렇죠. 오른쪽에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에는 저희가 오른쪽에는 저희가 대륙별로 활동 인원을 표시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의 아시아가 제일 많긴 하지만 대륙별로 다른 대륙에도 굉장히 많이 파견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직종 봐야죠. 직종. 봐야죠.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한국어 교육이 가장 인기가 또 많을 것 같았는데 한국어 교육, 청소년 개발, 그리고 공공행정 일반이 아무래도 지원율이 높아요.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 교육, 그리고 또 청소년 개발, 공공행정 일반은 이런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4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평균 경쟁률을 하면 저희가 작년도 한 해에 대한 평균 경쟁률인데 1.16대 1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대 1 이상 되는 직종들을 보니까 앞에 보시는 공공행정 일반, 그리고 청소년 개발, 사회복지, 과학교육, 방사선, 간호 요 정도가 2대 1 이상 지원율을 작년도에 보였었습니다. 네, 그러면 딱 보시는 분들이 나 그러면 경쟁률 낮은 직종에 지원하면 되겠네. 그럼 확률 높아지는 거 아니야? 막 이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되고요. 물론 보여드린 건 사실 정말 말 그대로 경쟁률일 뿐이고요. 지원을 하실 때 직종별로 필수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추셔야 되고 그리고 자격 요건을 갖추셨으면 이후에 서류 심사, 적합도 검사, 면접 심사, 신체 검사까지 모두 통과하셔야지 저희가 최종 선발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경쟁률이 낮더라도 필수 자격 요건을 갖추시는 데 필요한 노력이나 아니면 선발 전형을 진행하시는 노력이 거의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쉽다 어렵다는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원 경쟁률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결국에는 준비성 또 싸움이니까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요거 또 저희가 이번에 통계를 많이 준비했는데 요거는 2023년도 작년도 한 해 동안 파견 분야별 활동 인원입니다. 보시면은 자문단을 제외하고는 봉사단 프로그램들에서는 대부분 교육 분야에서 제일 많은 인원을 파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책 자문을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공공행정 분야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외 봉사단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통계를 가지고 좀 살펴봤고요. 앞으로는 달라진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2024년에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시도한 제도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귀국 인재 리크루터 제도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맞습니다. 귀국 인재 리크루터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 인재분들께 WPK 봉사단 사업 정보를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비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뭐 광주, 강원도 이런 그렇죠.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사실 저도 지방 출신이지만 뭔가 수도권에 살지 않으면 이런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너무 표준어 쓰셔서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또 사투리 하나도 티 안 네, 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부산인 거 아무도 몰랐죠? 네. 제가 또 긴장을 해서 애드립이 나오면 대응을 못 하는데 그것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처럼 어떤 지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만 해도 저희가 서울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래서 저희 코이카에서는 각 지역의 국제개발 협력센터들과 협업을 해서 이미 봉사단에 다녀오셨던 귀국인재분들을 리크루터라는 이름으로 섭외를 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리크루터분들은 각 지역의 센터들을 중심으로 본인이 참여하셨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WFK 봉사단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또 컨설팅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네, 사실 리크루터 분들도 본인이 갔다 온 경험에 대해서 또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곱씹어 볼 수도 있고 또 컨설팅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보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아마 대기실에서 보셨을 분들 계신데 오늘도 귀국인재 리크루터 분이 오셔가지고 컨설팅을 좀 해주셨어요. 혹시 여기도 네. 지금 계실까요? 리크루터 분? 지금은 잠깐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 2부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대학생들이 또 환영할 제도. 이거 듣고 너무 좋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죠? 다음으로는 대학생분들이 환영할 제도인 학점 인정 제도입니다. 대학생분들에게는 코이카 봉사단이 뭐 해외 진출 기회도 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활동 기간이 최소 5개월부터 1년, 2년까지 되다 보니까 파견 기간이 길어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 입장에서 조금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을 했다가 학업 공백을 최소화할 수 하기 위해서 봉사단으로 활동하는 기간에 대해서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학점 인정제 협약을 일부 대학과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은 게 사실 가고 싶어도 갔다 와서 또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휴학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기가 망설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갔다가 오면 경험도 쌓고 학점도 인정된다고 하니까 안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도 정말 좋을 것 재학생으로 들어가면 정말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맞아요. 현재까지는 숭실대, 강릉원주대, 그리고 계명대, 한성대, 고신대, 연세대 이렇게 7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더욱더 확대가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류 전형이 간소화됐다. 오 희소식이에요. 맞습니다. 아주 희소식이죠. 이것도 봉사단에 지원하실 때 뭐 자격증이나 증빙 서류를 보통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 증빙 서류 일부를 직접 제출하실 필요 없이 저희가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이라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좀 개편이 됐습니다. 네,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 이름도 길어요. 저 잘 외웠죠. 이거 어려운데 대체 이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이라는 시스템 자체는 사실 코이카 시스템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운행하는 일종의 시스템으로 국가 자격증이나 증빙 서류 같은 구비 서류를 직접 발급받으실 필요 없이 기관 간의 공동망을 이용해서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일반 봉사단 163기부터 이걸 도입해가지고 봉사단 지원자분들이 증빙 서류를 조금 더 간소화해서 제출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매번 또 발급받아서 제출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알아서 해결이 되니까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서류 발급에 따른 뭐 비용이나 번거로움 같은 것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이 정보 시스템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미용사 자격증 같은 국가 자격증이나 아니면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은 저희가 조회가 되는데 민간 자격증이나 뭐 일부 다른 증빙 서류들은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서류를 뭐 안 내는 거 간소화는 안 된다. 필요한 서류는 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네. 느낌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좀 간소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사업 참여 후 경력을 개발한 개발인 인재분들의 이야기인데 네. 봉사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로 탐색과 또 진학에도 도움을 받은 청년 사례자 이야기도 저희가 앞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보니까 허수희님과 박찬미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허수희님은 청년 중기 봉사단으로 교육 분야 활동을 하셨고요. 이후에 개발 협력에 관심이 깊어져서 현재 국제개발학 대학원 진학을 목표 중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박찬미님은 NGO 봉사 활동이 NGO 기관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고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방금 소개드린 허수희, 박찬민 님도 오늘 귀국인재로 참여해 주셨으니까 2부 시간에 한번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부 시간을 너무나 기다리실 것 같아요. 다 2부 시간에 하니까 아쉽네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설명회 때마다 현장 상황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의 또 생생한 이야기가 가장 와닿잖아요. 한번 또 현장으로 가봐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코이카 캄보디아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허예지 코디네이터님을 연결해서 현장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캄보디아에 계신 거 맞죠? 맞습니다. 오, 얼른 만나봐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이카 캄보디아 사무소 코디네이터 허예지입니다. 모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코이카 라오스 사무소에서 영 프로페셔널로 파견되면서 개발 협력 업무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코이카 직업 훈련 사업 PAO, 그리고 NGO 프로젝트 매니저 경험을 했습니다. YP로 코이카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현장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생겼습니다.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바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드립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 지금 아마 캄보디아는 업무 중이실 건데 나오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네. 저희가 지금 해외 봉사단과 또 개발협력 인재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예비 글로벌 인재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그래서 혹시 코디네이터님 현지에서 이 봉사단이나 개발협력 인재분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현지에서 필요한 역량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내심인데요. 봉사단으로서 혹은 YP로서 현지에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파견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발도상국에서 일하는 데는 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속도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속도가 현지인들에게 맞지 않은 속도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그들에게는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한국의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가 익숙한지라 처음에 개도국에서 일하는 게 적응이 어려웠는데요. 그들의 문화를 배워가고 속도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발성인데요. 해외에서 일을 하시거나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는 집을 구하고 또 언어를 배우고 친구를 사귀고 모두 스스로 해 나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호기심인데요. 현지인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 끊임없이 소통이 필요합니다. 내가 소극적인 성격이다, 적극적인 성격이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현지인들도 그 마음을 알아주고 잘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위기 극복 능력인데요. 현지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대다수 발생합니다. 어떤 단원집에서는 뱀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단원과 혹은 현지인들과 갈등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고 해결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세는 내가 무조건적으로 봉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활동에 임할 때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수혜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가지 인내심, 자발성, 호기심, 위기 극복 능력 이렇게 다 세분화돼서 이야기를 조목조목 잘 해주셨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겪었던 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코디님 지금 현지에서 이렇게 적응 중이신데 현지 생활을 잘 적응하는 노하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현지를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그 나라의 언어 배우는 거랑 뭐 문화를 배우는 것인데요. 너무 뻔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언어를 배우면은 확실히 그 현지인들과 조금씩이라도 또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나라의 문화들을 알아가면은 현지인들과 소통할 때 그 소재거리가 좀 더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한국에서 뭐 배달의 민족 어플을 사용하든 뭐 은행 어플을 사용하든 이런 어플들을 사용할 때 현지 생활들이 조금 더 풍성해지는데 각 현지 국가에도 뭐 얌24 대중교통 어플 그랩 뭐 이런 어플들이 잘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플들을 사용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현지에서 적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코이카 봉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봉사활동 안내서를 통해서 각 단원이 개발한 안내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 그 현지의 어플을 사용하는 꿀팁까지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역시 현지에서 직접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정말 진짜 꿀팁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마지막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저는 IP를 하면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개발협력 인재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도전하셔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캄보디아에서 허예지 코디네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해외 봉사단 사업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의 또 궁금증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4가지 질문을 추려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면접에 합격 팁이 있나요? 그리고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점 무엇일까요? 아마 첫 번째, 네 번째가 좀 연계되는 거라서 같이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면접 합격 팁은 앞서 김상원 실장님께서 거의 대부분 말씀해 주셔서 이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완전히 동감을 하는 편이고요. 네. 그런데 일반 봉사단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토의 면접이라는 면접이 새로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를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어려울 것 같아요. 토의를 한다니. 맞아요. 이 저희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네. 6인 1조가 되어서 토의를 40분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 토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하실까봐 아예 말씀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다른 분이 말씀 못 하시게 혼자서 이 토의를 그냥 계속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토의 면접이 저희는 친화력과 소통력을 확인하기 위한 면접이니까 거기에 조금 더 중점을 두셔서 면접을 진행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조금 아닌 것 같고 조용히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적당히가 사실 적당히가 어려운 건데 제일 어렵죠. 그렇죠. 네. 토의 면접이 추가되었다는 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종 파견까지는 어떠한 단계를 거치나요? 선발 절차에 대한 문의 같아요. 맞습니다. 선발 전형 절차는 사실 프로그램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1차 전형으로 서류 심사와 적합도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직종별로 3배수를 선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1차 전형을 통과하셨으면 2차 전형에서는 면접 전형, 아까 말씀드렸던 토의 면접과 더불어서 기술 면접과 또 일반 면접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때는 직종별로 2배수를 선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형에서는 신체 검사와 신용 조회를 실시하게 되고요. 이때는 뭐 배수를 하시진 않고 저희가 적격인지 아니신지 이런 적격 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차 전형이 남아 있는데 4차 전형에서는 저희가 국가 배정이라고 해서 지원하신 직종과 또 본인이 가신 역량이 잘 매치가 되는지 그리고 면접 점수가 어떠신지 또 1, 2, 3순위가 어떠신지를 따라서 저희가 국가 배정을 실제로 실시하고 이걸 통해서 최종 합격자가 선발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네요. 1차부터 4차까지 어렵죠. 맞습니다.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나중에 신랑이랑 같이 가고 싶거든요. 가족 친구랑 함께 갈 수 있나요? 아쉽게도 결론적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시고 저희 원칙적으로는 단신 부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랑분과 아내분이 같이 그냥 지원을 하셨는데 우연히 되셨다 이러면 뭐 저희가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단신 부임 원칙이시고 요거는 2부에서 다른 다녀오신 분들이 뭐 혼자 가시거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한번 들어봤고요. 끝으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2025년도에 대한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해외 봉사단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는 1월부터 일반 봉사단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1월, 3월, 7월 그리고 11월 이렇게 4번 일반 봉사단 모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편 프로젝트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그리고 청년중기 봉사단은 1번, NGO 봉사단 2번, 자문단 2번 이런 식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사실 지금 보여드리긴 하지만 이게 현지 사정에 따라서 조금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체적인 일정은 저희가 봉사단 홈페이지에 한번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거기를 통해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변동사항이 있는 만큼에 아래 QR 코드 보이시잖아요. 이 QR 코드를 찍으면은 코이카 봉사단 카카오 채널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공고 알림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무엇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얼른 친구 추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도 2025년도에 어떻게 달라질지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건 기국인재와 개발협력 사업 수행 기관 간의 구인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개발협력 일자리 플랫폼을 개편했습니다. 요 코이카 커리어 센터를 통해서 전문 상담사분과 뭐 이런 취업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취창업 컨설팅이나 모의 면접, 모의 서류 심사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서비스일 것 같고, 또 대상이 봉사단에 다녀오셨던 귀국인재 분들이니까 좀 다녀오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이 귀국인재 분들을 위한 것이면 오른쪽은 아직 다녀오시기 전인 좀 지원자분들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프로젝트 봉사단 개편 소식입니다. 현재 저희가 개편 프로젝트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1기를 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예전에 있었던 거를 다시 1기부터 한다라고 하니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청년 중심으로 조금 개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전의 프로젝트 봉사단은 1년 동안 파견이 되었었는데, 저희는 개편되면서 5개월로 줄어들면서 조금 긴 기간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분들께는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예전에는 좀 직종별로 지원 자격이 많이 요구됐었는데, 지금은 일정 수준의 뭐 학력이나 이런 것만 갖추시면 이런 자격이나 학력, 다른 요건은 크게 좀 저희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12명의 한 팀으로 5개월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이 12명 분이 한 팀으로 각자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교육 동안 이 임무별로 뭐 PDM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현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임무별 교육이 진행되니까 단원분들의 좀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코이카 해외봉사단의 2024년과 또 2025년까지 돌아보고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기훈 전임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시간이 금방 갔어요.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훌쩍 지나갔는데, 마무리 전에 우리 김상호 실장님 다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끝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전임님, 실장님 올라오셨으니까 우리 그러면은 실장님부터 끝인사 들어볼까요? 전임님부터, 네, 전임님부터 끝인사 해주시죠. 저는 오늘 저희 코이카 청년 및 개발협력 분야 진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지원자분들 친화적인 제도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코이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1월이라는 이제 계절이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와 있는데, 이 시기는 누구나 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의 후회와 또 내년을 준비하는 설렘이 교차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저희 코이카도 보다 새롭게 내년을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할 거고요. 뭐 차가운 날씨지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먼 곳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쪼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진심으로 공감해 주시고, 또 앞으로 또 2부 행사도 같이 함께 해주실 여러분들께 미리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생처럼 메이크업 해주신 우리 메이크업 선생님 너무 협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4 코이카 글일이었나요? 글인 언박싱 행사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내년 상반기 설명회 때 또다시 찾아뵙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그때도 저희가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서 오려면 오늘 행사가 어땠는지 여러분들의 만족도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족도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또 소정의 선물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이 좋았다, 이런 점은 조금 더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분들의 의견들 가감없이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On my own, but it's on your